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감찬 관악종합사회복지회관 어르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또 코로나가 지금 또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오프라인 강의를 개강을 했다가 다시 또 이제 안타깝게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또다시 전환을 하게 됐는데요. 집에만 이렇게 갇혀 계시다 보면은 당연히 무료하고 심심하고 따분하고 그러시겠죠. 그래서 그 무료함을 달래드리고자 또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은 뭐냐면요. 조선시대 왕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다뤄볼까 하는데요. 왕릉, 왕이 돌아가시면은 들어가는 무덤이죠. 그게 이제 왕릉인데, 이 왕릉이란 것이 생각보다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알고서 가면은 의외로 볼거리가 많은 것이 또 왕릉이에요. 더군다나 이 왕릉 중에서도 도심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그냥 생각날 때 산책 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왕릉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거? 혹시 가보신 분? 저도 가봤어요. 바로 선정릉 그쪽이죠. 선정릉이 선릉과 정릉 두 개를 합친 건데, 여기가 이제 성종의 무덤, 조선의 9번째 임금이었던 성종의 무덤과 11번째 임금이었던 중종의 무덤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셔서 구경을 하셔도 이 왕릉에 대한 구조를 갖다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여기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론적으로 쑥 훑어보고 실제로 가셔가지고 한번 또 관람을 해보시고, 그러면 나름 또 이제 유익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왕릉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릉은 기본적으로 풍수지리적인 명당 자리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풍수지리적인 명당 자리 하면은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어떤 구조죠? 네, 앞에는 뭔가 이제 강이 흐르고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그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배산 임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왕릉들은 앞에 작은 개천이 있기 마련이에요. 물론 이제 선정릉 같은 경우는 원체 도심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그런 개천 같은 것이 매립이 돼가지고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일반적인 왕릉들은 이렇게 개천이 흘러가게 돼 있고 거기를 지나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왕릉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가게 되면은 산자의 영역에서 죽은 자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왕릉에 들어가시면은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뭐냐면요, 바로 요 문입니다. 이 문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뭘까요? 일단 색깔이 무슨 색깔? 빨간색이네, 그죠? 그럼 홍자가 들어갈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뭔가 화살 같은 그런 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무슨 문이냐면은 홍살문이에요. 자, 근데 이 홍살문인데 왜 이 홍살문은 색깔이 붉은색일까? 라고 했을 때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 동짓날 팥죽을 먹잖아요? 왜 팥죽을 먹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분? 맞아요. 붉은색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색깔로 보통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조상님들이. 그래서 악귀들을 내쫓기 위해서 일단 붉은색 칠을 했고, 여기는 살 숫자가 중요한데 이 살 숫자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몇 개가 있냐?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는 한 세트로 보고, 여섯, 일곱, 여덟, 9개네요. 보통 9개를 설치를 해요. 100%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은 숫자 9라는 것이 옛날에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숫자였냐면은 영원하다, 많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홍살문은 악기를 내쫓는 역할을 하는 문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왕릉을 참배하러 온 사람이 이 홍살문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옷매무새를 이렇게 딱 가다듬고 마음가짐을 갖다 다시 또 가다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통은 지금이야 뭐 관광객들이 가지만 옛날에는 이 왕릉에 참배하러 오는 분들은 누구였냐면은 지금 주상 전하예요. 그래서 지금의 임금님이 돌아가신 선왕을 만나 뵙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로 이 왕릉이었다라는 거죠. 즉 왕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왕이 특별한 의식이 있을 때
돌아가신 선왕을 만나 뵙기 위해서 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홍살문을 들어가자마자 누가 여기까지 나오시냐면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왕의 영혼이 여기까지 나온다고 봤습니다.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인데요. 이 문을 놓고 보면요. 이 길을 놓고 보면요. 이 길이 가만 보면은 두 구획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이 살짝 높아요. 반 계단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이 반 계단 정도 낮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반 계단 높은 왼쪽의 길은 여기는 신도라고 해요. 신도. 무슨 뜻이냐면은 돌아가신 선왕의 영혼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함부로 밟으면 안 돼요. 관광하실 때도 이쪽은 밟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반 계단 아래 오른쪽이 바로 어도.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의 임금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홍살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선왕의 영혼이 나와가지고 같이 나란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왕의 영혼은 이쪽에 있는 신도로, 지금 임금님은 이쪽에 있는 어도로 걸어가시겠죠. 자, 걸어서 어디로 갈 것이냐? 바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정자각이라는 곳인데, 이 정자각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요. 음식 차려놓고. 근데 이 정자각을 올라갈 때도 재밌는 게 뭐냐면요. 계단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정자각은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가만 보시면은 계단이 두 개가 있죠. 계단이 두 개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사진이 제가 그 두 개의 계단을 확대시킨 사진입니다. 가만 보면은 왼쪽에 있는 계단은 난간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계단은 난간이 없어요. 왜 두 개의 계단이 있냐? 난간이 있는 쪽이 역시 신계, 즉 돌아가신 선왕의 영혼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계단입니다. 관광하실 때 여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바로 난간이 없는 쪽, 어계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현재 임금님이 올라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정자각에서 제사를 지내고 반대로 내려와요.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려오는데, 반대쪽 내려오는 계단은 뭐밖에 없냐면은 신계가 없고 어계만 있습니다. 왜냐? 선왕의 영혼은 여기서 이제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가시는 거고, 임금님이 이제 혼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반대쪽은 또 어계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계단이 두 개, 왼쪽에는 계단이 하나,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다. 그리고 이 건물 이름이 정자각인데 왜 정자각이냐면은 공중에서 내려다봤을 때 왜 그 한문 중에서 갑을 병정할 때 그 정자 있죠, 그죠? 알파벳 J 비슷한 거, 그 정자하고 유사한 형태의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정자각이라는 용어가 붙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끝이냐? 제사를 지냈으니까 제문이 있겠죠? 그 제문을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타고 남은 그 잿가루를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서 묻는데, 아무데나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묻는 구덩이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예감이라고 불러요. 즉 정자각에서 왼편 내려오는 쪽에 바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릉 안쪽으로 진입하는 길인데, 사실 이거는 현대에는 좀 관광하러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그냥 멀리서만 구경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일단 이제 가는 길에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석상들이 있습니다. 이 석상을 보면요, 이 뒤에 뭔가 띵띵한 동물 같은 게 있죠. 무슨 동물인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뒤에 있는 게 뭐냐면은 석마 내지는 뭐 이제 석양 이런 것들인데, 말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동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석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 석상으로 만들어 놨냐면은 얘들도 역할이 뭐 하는 거냐면은 악기들을 내쫓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가장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이쪽과 이쪽인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요, 왼쪽에 있는 것이 무석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문석인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무석인, 무석인은 뭐냐면은 장군이죠. 가만 보니까 칼을 짚고 있어요. 딱 장군이죠, 그죠? 장군을 표현한 건데 왕의 군사권, 병권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문석인인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있죠, 그죠? 저거를 홀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사극 드라마에서 이런 거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스토리 정의상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임금이 신하를 부르잖아요. 신하가 그냥 털레털레 오는 게 아니라 저 홀을 들고 와야 돼요. 왜 요즘도 뭐 대기업이나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 같은 데 보면은 직원들이 패스 같은 거 매달고 다니고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왕이 불렀을 때 가지고 와야 되는 홀이고 이것은 왕권을 상징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문관과 무관 이 두 사람이 왕을 계속 모시고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석상으로 만들어서 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배치도를 놓고 보면요. 바깥에 있는 게 무석인, 안쪽에 있는 게 문석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왕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필을 하는 존재가 문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했겠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이게 바로 장명등이라는 건데 이거는 밤중에 왕릉 주변을 환하게 밝힐 목적으로 만든 약간 좀 이제 가로등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거는 망주석이라는 건데 이 망주석의 역할이 뭐냐? 이게 진짜 왕릉이에요. 진짜 왕릉이고 그 주변을 곡장이라고 해가지고 담장으로 둘러싸요. 안 좋은 기운들이 보통 이제 북쪽에서 온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 조선시대 같았으면은 북문을 일단 잠가놔요. 왜냐면은 전염병이나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안 좋은 거는 북쪽에서 오는 기운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시국 같은 경우에는 북문을 무조건 잠가두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릉 같은 경우도 안 좋은 기운을 막기 위해서 북쪽을 전부 다 막아놓습니다. 동쪽, 서쪽 다 막아놓고 좋은 기운은 그럼 어디서 오냐? 남쪽에서 온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남쪽은 뚫려놨어요. 그러면 좋은 기운이 이렇게 쭉 들어가가지고 받아지겠죠. 근데 좋은 기운이 들어갔는데 이거 너무 빨리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 빠져나가지 말라고 일종의 가림막을 설치한 건데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이 망주석이라는 겁니다. 이 망주석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은 좋은 기운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게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곡장이 이렇게 쭉 둘러쳐져 가지고 안 좋은 기운들이 오는 것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좋은 기운은 남쪽으로 해서 쭉 받아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망주석을 가지고서 좋은 기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막아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석상들 이 석상들도 하는 역할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악기들을 내쫓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무덤 앞에 보면요 네모나고 넓적한 그런 상다리처럼 생기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혼유석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혼유석에다가 제사상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낸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혼유석은요 왕릉에 왔을 때는 원래는 어디서 제사를 지내냐면은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정자각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정자각에서 이미 제사는 끝난 상태예요. 그럼 혼유석에 와가지고 거기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혼유석은 왜 있는 거냐면은 선왕의 영혼이 항상 여기만 계시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혼유석으로 잠깐 나와가지고 거기가 마치 그 평상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선왕의 영혼이 걸터 앉아가지고 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참배하러 왔던 왕은 그 혼유석 앞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왕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뭐 좋게 말하면 대하고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넋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릉이라는 것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이걸 복습하는 차원에서 어딜 가보시면 좋냐면은 선정릉, 그 도심 한복판에 있으니까 정말 한 번쯤 가보시면 좋습니다. 산책 코스로도 적당하고 가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왕릉의 구조들을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왕릉의 구조를 놓고 보면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또 살아있는 왕과 돌아가신 선왕이 어떤 식으로 이제 만남을 가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되새겨볼 수 있는 자리가 왕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또다시 알찬 내용을 가지고 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